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2020년 6월 첫 발의와 이듬해 재발의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세종지방법원은 행복도시 4-1 생활권 방곡동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되는데요. 오는 2031년 3월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에 법원이 문을 열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의 사업 수요 과부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MGM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편법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개인 홈페이지를 공식 분양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놓고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보도입니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현재 분양 중인 A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 분양 정보 사이트가 등장하는데 공식 분양 사이트 한 곳을 뺀 나머지는 모두 부동산 중개인이 별도로 개설한 위장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편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출한 고객은 무분별한 스팸, 광고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충남 각 시군의 청년 정책이 최대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청년 정책 수를 보면 아산 28건, 천안 19건, 당진 서천 14건, 부여 논산 예산 7건, 보령 6건 등인데요. 재정 자립도 등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도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의지나 관심 정도에 따라 관련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조한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촌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반환을 앞둔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 보살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석사는 반환 전에 신자와 국민이 보살상에 인사할 수 있는 친견법회를 100일 동안 열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일본 관음사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회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330년 불자 32명의 시주로 만들어진 금동 관음 보살상은 부석사에 처음 봉인됐는데요. 고려 말경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로 옮겨졌다가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전 끝에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천안 동남소방서와 서북소방서가 가을철 증가하는 등산객 추락, 고립 등 산악사고에 대비해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천안 풍서천 파크골프장이 18홀 규모로 조성돼 10월과 11월 2달간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한글 사랑의 달을 운영합니다. 주요 행사로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 바르고 고운말 쓰기 캠페인 등이 진행됩니다.